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예비역 중장 전인범입니다. 네, 전 장군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특수전에 관련된 네. 뭐 전 장군님 하면 특수전 뭐 이렇게 또 귀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문도 있고 그렇죠. 또 질문 사항도 있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한번 질문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특수전 부대 중에서 가장 육군 하면 이제 대표적인 부대가 특수정 사령부 예하에 뭐 6개죠. 지금 현재는 6개 여단에 있는 공수특전 여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들 위주로 해가지고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뭐 정 작가님 질문 주시죠. 뭐 가장 사실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한테 육군 장성이나 이제 그 육해군 장성의 이름이 들어왔던 건 사실 사건 사고가 가장 많잖아요. 뭐 비리로 그렇지. 하는데 그 외에 가장 어우.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름을 들었던 거는 특수전 사령관 전인범 장군이 이제 그 특수전을 위한 사제 장비를 허용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아무것도 예. 모르고 그냥 장군님이 그 사제를 좋아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특전사나 특수전의 역사에 있어서 한 발을 이렇게 내디디는 걸로 이렇게 저도 사실 홍희범 편집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튀면은 어느 조직이나 사실은 좋은 얘기는 못 들으셨을 텐데 그 결심하게 된 계기랑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 기억나시는 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게 뭐 어떤 얘기들 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특전사령관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저는 체력이 뭐 그렇게 뒷받침이 되질 않기 때문에 특전사에 장교가 진짜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면 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중대장을. 저는 그런 거는 꿈도 못 꿨고 소령 때 네. 연합작전 장교를 특수전 사령부에서 했어요. 이 연합작전 장교라는 게 특전사에서는 핵심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18개월을 했고 그다음에 대령 때 6개월 그 특전사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된 거야. 어. 그 경력을 가지고.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이게 질문이었는데 예상을 하셨던 보직이었나요? 아니면 예상 못 하셨던 거였나요? 꿈속에서는 항상 바랬던 거지. 그러나 내가 남자는 역시 특기야. 그렇지만 이제 누구한테 뺨이라도 맞을까 봐 못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특전사령관으로 보직을 받고 특전사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사나이들을 위해서 가짜 사나이가 왔으니 내가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들 계급은 나한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부하들이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현실은 굉장히 그들한테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특전사 그 멋있는 사람 한 10%, 아주 못된 사람 10%, 나머지 80%는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는 사람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못된 놈 10%, 주로 이제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죠. 충성고 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건가 했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제 장비가 아니라 비인가 장비입니다. 비인가 장비. 네. 인가를 받지 못한 장비. 그런데 비인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군, 심지어는 미군조차도 비인가 장비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쓰죠.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우리랑 틀린 거예요. 미군 같으면 그래 써. 그리고 이 친구가 써가지고 여러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래 사줄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죠. 우리는 거꾸로
야구 왜 써? 왜 잘난 척해? 뭐 이렇게 한 집에 돈 많아? 이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파병 가는 사람들 한번 파병 가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수당을 받아오면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 갖고 스코프를 사거나 무슨 저 탄창을 사거나 뭐 방탄조끼를 네. 사고 뭐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이 돈을 환불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면 또 뭐 이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통제를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준경을 하나 도입하려고 네. 개인이 살려고 그런다. 그건 못 삽니다. 못 살죠. 못 사죠. 경찰에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대대장이 그 경찰이나 확인서를 써주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뭐 써주라 그런 거.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장면이 아니지. 야 이 사람아 미군들이 전장 지역에서 2, 3년 쏜 거면 그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면 됐지 뭘 그래. 그런 대대장들이 그 정도는 판단해도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기준으로 했고 해서 했는데 부대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가 제가 원했던 만큼 이제 형성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고요. 다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현재 육군에서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의 단초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는 그건 아주 맞습니다. 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전 일반 사병 이제 일반 병으로 갔다 왔는데 이 보급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1940 몇 년도 찍힌 수통도 애지중지해야 되고 내가 전역할 때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사실 저야 뭐 총질보다 삽질을 많이 한 일반 병이었지만 그 특전 제가 봤던 그 전우나 이런 배달에게서 나왔던 그 특전사 아저씨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쓴 장비랑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난감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일종의 그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비인가 장비도 그냥 대대장 재량껏 허용해라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부대 내부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뭐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을 텐데 오늘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라든지 예상 밖의 반응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거는 못 들은 척하면 됩니다. 저를 징계를 하거나 뭐 문서로 해서 하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제가 무슨 뭐 누구한테 뭘 받은 것도 아니고 했는데 마음대로 해. 내 뜻이 분명한데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듣지도 않았어요. 좀 아쉬운 점이 이제 후임 이제 사령관서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좀 막혔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저 같은 이제 밀떡에게는 특수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장성이다라는 이미지고 실제로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질문은 그 사실 성공한 작전은 크게 분석할 필요가 없죠. 남들이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서구권의 특수작전 중에 대표적인 실패를 바로 1980년에 그렇죠. 그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엄청 특수전 아픈 부대가 발톱.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설가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만약 그때 지휘관이었다거나 결정권이 있었다면, 그래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 텐데 장군님이 그때 그 독수리 발톱 작전의 총 지휘관, 레인저도 지휘할 수 있고 뭐 델타 포스 지휘할 수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작전을 꾸몄을까? 사실 그러니까 네. 찰스 베크위스 대령의 역할을 딱 맡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아니면 딱. 그 대령한테 찰스 가서 데려와 뭐 이렇게 하는 네. 그 독수리 발톱 이글 클로라고 네, 네. 하죠. 그 작전을 보면 사실은 베크위스는 특별히 잘못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예, 워낙 많이 꼈으니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최초의 그 최초 전개지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아예 그 포기를 하고 작전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좀 더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총괄적인 작전 계획은 좀 복잡하긴 했지만 네, 네. 잘 실행이 됐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요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불안전 요소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요소들 중에 하나만 잘못되면은 큰 낭패를 보는 건데 결국은 그런 요소가 생겨났고 처음부터 그랬죠. 아무도 네. 없을 거라고 CIA가 장담했던 지역에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뭐 버스가 막 들이닥치고, 들이닥치고 뭐 유조차 나타나고. 예,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고 만약에 갔는데 인지를 다 구출도 못했겠지만 다 구출한 상태에서 거기서 오다가 헬기가 그렇게 그렇죠. 됐다든지 아니면 뭐 들어오던 비행기가 뭐 그러든지 그랬으면은 정말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텐데 그나마 거기 최초 직결지에서 그런 일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근데 그때 미국이 참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비해 한 단계 늦어서 약간 특수한 이제 걸음마 단계였다는 점을 감안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은 너무 목표는 너무 거대한데, 예, 저뭐 테헤란 시내 전력을 끊고 들어가서 뭐 양쪽에 나눠져 있는 인질을 구출한다는 얘기는 사실 소설가인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글클로 작전을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사실은 그 다음에 레이건이 취임하고 이제 받았거든요. 그럼 가끔은 그 이글클로 작전 덕분에 인질들이 안전하게 그 다음에 풀려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는데 그러시면 이글클로 작전이 가지고 있는 의의, 그 다음에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해서 또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훈을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의의는 미국의 통합 특사가 생겼다는 거로 그렇죠.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통합 특사가 생기는 계기가 됐고 미국이 합동군, 육해 공군, 해병대, 심지어는 해양 경찰까지도 하나의 그런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됐다는 거.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의의인 것 같고요. 교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계획이 그렇죠. 어땠다는 등, 기상이 어땠다는 등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가장 우리 군에 또는 우리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총 쏘는 사람이 총을 제대로 쏘기 위해서는 군수 보급, 수송, 군수 속에 수송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조종사들이 야간 조종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통신은 획기적으로 발전이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통신은 총만큼 중요한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맞습니다. 통신은 무기다. 근데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통신은 이거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이거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아나시스 2호가 예. 올라가서 네, 정말 그렇죠. 다행인데 3호, 4호, 5호 정도가 올라가서 이제 상급 부대 저 통신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좋은데 분대, 소대, 중대, 대대 그렇죠. 땅끝 부대. 여기 통신은 아직도 아마 지금 1980년도 이글 클로 작전 그 당시에 그 델타하고 그 저 레인저 부대 통신하고 지금 우리 통신하고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40년 전에 미군 저 통신하고. 뭐 99K가 사실 그렇죠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겁니까? 그 아까 제가 여성분들이 이거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게 자기 아들이 밥 잘 먹나 따뜻한 데잖아 시원한 데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됐으면 자기 아들이 지금 제대로 자기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장비가 있는지를 이 어머니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성들이 많이 보셔.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안 보시면 반드시 자기 자식과 애인. 그렇죠.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겁니다. 북한은 이미 정신 차렸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좋은 무전기를 갖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지금 북한이 하다못해 우리보다 무전기가 좋다는 게. 걔는 지금 뭐 정하면 중국제 상용품이라도 가서 쓰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국제 상용품이 지금 국군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불행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을 만한 네. 얘기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군도 뭐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전 장군님의 말씀 이런 또 역대 예비역 그 장성분들의 어떤 귀한 말씀 좀 새겨 들어가지고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특수전 뭐 얘기하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장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 특수전의 방향성. 문제점은 좀 제가 이제 원래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일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어떤 뭐 방향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우리 그 특수전 부대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뭐 좀 말씀. 저는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이족 보행 병기랑 그 강화 엑소스켈레톤 장비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십니다. 네, 말씀 좀 주시죠.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될 네.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18개월 복무 기간이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물가 맞죠. 네. 경제나 이런 네. 거를 봤을 때는 북한처럼 10년 동안 근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북한처럼 저렇게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려운 경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여성들도 복무하는 것도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특전사는 지상군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특히 그렇죠. 예, 두 발로 걸어가는 보병들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슈터도 슈터지만 이제는 사람 자체가 센서라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전 요원 두 사람이 딱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보는 것을 그대로 아까 얘기한 아나시스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뒤에 있는 여단장, 사단장이 다 보고 있다가 포탄 한 발로 꽝 때리고 이 사람들은 가서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만 하고 또 가고 이러한 그러한 전장의 핵심이 바로 특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맞습니다. 우리 특전사 요원들한테 그러한 장비와 훈련 이것만 주면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수당. 네, 그렇죠. 왜냐하면 40살 이상 되면 이런 역할 하기는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40살 이상 되면은 18개월 또는 그 이하의 징집병들을 관리를 하고 이 징집병들은 목표를 이제부터는 삽질하는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다 시키지 말고 기본 훈련을 시킨 다음에 좋은 예비군이 되는 전초 단계다. 아. 그래서 예비군 제도 전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네. 아주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게 있어요. 지금 현역 복무를 마치고 나면 네. 대학생은 동원 예비군이 안 됩니다. 왜요?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졸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동원 예비군이 돼서 매년 동원이 돼가지고 전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대학생이 하나의 계급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저는 같아요. 하여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제는 전역하면 다들 1년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동원이 돼서 동원훈련 가야죠. 사실 학력 갖고 하기 힘들어진 게 자원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부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저는 왜 안 고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참 이 방송이요. 우리 방송이 사실 알게 모르게 그 군 관계자분들이 그렇죠.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심지어 뭐- 북한도 보고 있다고 네.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네. 우리가 북한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또 예하에 있는 이제 그 방사청에서도 우리 또 팟캐스트를 굉장히 그 중시하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초청도 한번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장군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렇죠.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잘 알아들어서 네. 좀 이 기회에 좀 개선되고 고쳤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특수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우리 군에 나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이 분명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인터벌 잠깐 둬서 네, 네. 다음 시간 또 주제로 해서 죄송 한번 저희도 장군님을 좀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어야 돼서 해서 어렵게 한번 모셨습니다, 정말.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 네. 좀 하겠고요. 자, 정치 함께 경례 밀도